안녕하세요. 네, 울산방송 UBC 아나운서 공채 지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30초 동영상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 아나운서 도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운영진 강창진입니다. 먼저 UBC 울산방송 아나운서 모집 공고 가볍게 살펴볼게요. 전형 일정에서 설 연휴 이후에 이 마감이 되는데요. 이전과 유사하게 일단은 소개 영상 유튜브로 접수하는 30초 동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서는 이메일로 작성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겠죠?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 화요일에 합격자가 통보가 되고요. 그러면 2월 4일 토요일 2시부터 카메라 테스트가 진행되고 이때 뉴스 진행이라든지 간략한 질문이 있고 난 다음에는 최종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이틀 후에 합격자가 발표가 되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마 이 파트를 넘어가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잘 준비된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그리고 이때 이 지원서 접수 때 하는 이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는 언제 쓰이냐면 요 때에 쓰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죠. 대상은 아무래도 대학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중요한 것은 2023년 2월 20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고요.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아나운서 준비생들 중에 지금 2학년, 3학년 분들도 작성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3학년 때 제주 MBC 아나운서 지원을 해본 기억이 있거든요. 물론 서류에서 뭐 졸업 예정자 신분으로 날짜만 좀 바꿔가지고 썼긴 했지만 그때의 기억을 되돌려 보면 뭐 어차피 이 동영상 촬영해서 이력서 작성하는 경험 그리고 제출했을 때 내가 합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한번 합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가능성을 판단해 보는 차원에서는 지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울산 UBC 방송 자기소개서 작성 전략입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왜 작성하는 것일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뭘까요? 라고 질문하면 별 생각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나를 소개하는 문서?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면접용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2차, 3차, 1차 이 서류 조정 말고 2차, 3차 때에 여러분에게 면접을 볼 때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의 자료를 여러분 스스로가 만드는 겁니다. 결론은 모든 중요한 질문들은요, 여러분이 쓴 글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여러분의 면접에 날개를 달아줄 수도 있고, 잘못 쓴 이력서는 여러분 면접 끝까지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요, 여러분 정말 최종 합격을 위해서 다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사장님과의 면접 때 이 이력서를 사장님이 읽어보시고 어떤 질문을 할지를 상상하면서 여러분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강의를 하다 보면 결국 면접 강의가 되고요. 면접 강의를 하다 보면 결국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면접은 사실 패키지예요. 최종 합격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회사별로 이력서 자기소 기입 방식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방송사들은 주로 온라인 기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 편집이 불가능하지만
또 서버가 닫혀버리면 2, 3차 때 시험 볼 때 여러분이 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화면 캡처를 하셔야 되고요. MBC 계열사라든지 울산방송 같은 중형사 같은 경우는 자사의 개인적인 양식이 있습니다. 그 주어진 양식을 충실히 기입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게 한글 파일이나 워드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수정은 가능합니다. 소형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력서와 양식이 특별히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유 양식 이력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유리하게 전체적으로 재편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항이 많은 자기소개서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방송국이 KBS입니다. 문항이 보통 한 13개 정도나 돼요. 뭐 1번 뭐 가장 감명 깊었던 인생에 있었던 일 혹은 뭐 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런 질문들이 많은 대표적인 곳이 KBS인데 또 이 문항수가 다문항이 아니라 소문항 몇 개 문항이 안 되는 대표적인 것이 MBC와 울산 방송입니다. MBC도 이렇게 지금 딱 세 가지만 써놔요. 울산 방송 같은 경우는 전혀 문항이 없죠. 면접관의 심리는 바로 이런 겁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자유롭게 써. 면접 때 질문할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면접관에게 호감이 가도록 잘 작성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기본 자사 양식이 있습니다. 이 자사 양식은요, 철저히 큰 틀에서는 준수하시되 기입할 공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수준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과도한 편집은 금물이지만요. 하나씩 짚어볼게요. 이력서에서의 한글, 뭐 생겨난 일, 뭐 이메일 이런 건 잘 쓰시고 현 주소는요. 여기서는 이제 울산에 연고가 있는 분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어필하세요. 예를 들면 울산에 살고 있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울산을 쓰실 거고요. 아버지 어머니 고향이 울산이다. 뭐 이런 경우도 쓰세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 방송사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지역의 정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예, 우리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어디 타지 서울에서 원룸 잡고 내려와서 방송하는 애들보다는 당연히 조금 지속적으로 근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죠. 하지만 울산 방송처럼 큰 방송국 같은 경우는요, 뭐 이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냥 충분히 합격한 사람들도 어, 당연히 이제 울산에 와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합격이 당락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에 연고가 있는 분들은 지역 찬스를 꼭 쓰시길 바라고요. 연락처 같은 경우는 연락처 칸이 이렇게 크잖아요. 적어도 한 두 개 정도는 쓰세요. 그래서 내가 못 받을 경우에는 어머니나 가족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학력사항 관련된 경우에는요. 고등학교 여기 나와 있는 성적 이런 것들은 애매하잖아요. 뭐 학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다 공란으로 두시면 되고요. 기간과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쓰시면 좋냐면 여기 점점 있죠. 이렇게 점점을 쓰셔서 칸을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점의 의미는 여러분 어법상 잘 아셔야 되는데요. 이 점의 의미는 월 1의 약어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요. 이렇게 8월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 월 1의 약어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2018년이다 하면 2018년이죠. 그리고 9월. 그러니까 요 점도 꼭 찍으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이 표기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요거를 안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명을 쓰시고 전공 쓰시고 성적 쓰시고 여기서는 지금은 이런 것들을 삭제해 주시면 되겠죠. 예. 삭제해 주시면 되고 간혹가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이 캘리포니아 대학에 교환학생 갔다 왔는데, 이거는 졸업도 아니고 어떻게 쓰죠? 학력사항에 적으세요. 예,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이 뭐 대외 견문도 넓혔다라는 것들을 써주시는 게 좋고요. 이럴 때는 뭐 교환학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학원을 나오지 않은 분들은 당연히 여기가 공란이겠죠? 공란은 삭제해 주세요. 이렇게
자기의 이력서 안에서 공란이 나올 경우는 너무 쓸데없는 난이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삭제해 주시고, 그러면 공란을 만든 만큼 여유가 있죠. 그때는 여러분이 더 추가할 수 있는 사항을 늘리시는 겁니다. 사진은요, 가장 중요한데요. 이 사진은 나중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아주 잘 나온 사진으로 넣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이력서에서는 가장 큰 중요한 사항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장 질문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때 나의 장점과 매력이 빠짐없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본과는 이 화면이 좀 다를 거예요. 여기 원래 원본에는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비고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비고란에 뭘 쓰시겠습니까? 삭제해 버리세요. 그리고 퇴직, 이직 사유 칸이 넓거든요. 이 폰트를 좀 줄여서라도요. 줄여서 여기는 기간 만료, 뭐 계약 만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핵심은 뭘까요? 담당 업무를 최대한 칸을 늘려주시고 직장명을 확보해 주시고 여기서 여러분 가장 많은 질문이 나오니까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쓸 때는요. 보시면 알겠지만 최신부터 과거로 이렇게 시간적 역순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는 방송에서 뉴스 진행하고 취재 인터뷰 했구나. 혹은 뭐 토마토 TV에서 증권 방송 시원 게스트 애널리스트 인터뷰를 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여기서도 충분히 질문이 나올 수가 있고요. 오히려 깨알같이 많은 글을 쓴 자기소개서보다 이런 이력서에서 훨씬 더 많은 질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한눈에 보이니까요. 이때 주의할 점 담당 업무의 방송 진행 이렇게 성의 없이 쓰시지 마시고 충분히 구체적인 명사로 약속해 주세요. 선생님, 저는 어, 실제로 지금 아무 사회생활 한 경험이 없는데 그럴 때는 어떨까요? 예, 그러면 학교 생활 때의 경력들 있죠, 경험들 이런 것들도 여기에 꼭 채우세요. 예를 들면 지금 조선일보 돈 받고 일한 거 아니잖아요. 대학생 때 일한 거라도 뭐 대학생 인턴 기자, 대학간 문화 취재 인터뷰 이런 식으로. 그리고 퇴직한 것도 아니고 뭐 이직 사유 없죠. 애매하면 다 기간 만료로 쓰세요. 선생님, 그 방송 프로그램이 뭐 폐지가 돼가지고 사실은 뭐 이렇게 됐고 이런 사연들 여러분 구구절절하게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가장 무난한 게 기간 만료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직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뭐 이직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력란이 더 쓸 란이 많으면 당연히 칸을 늘려주시고요. 아까 앞서서 학력란이라든지 다른 거에서 공란을 다 삭제해버리면 칸에 여유가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시고 기타 활동란에도 이렇게 명사로 간략하게 쓸 수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꼭 언급해 주셔서 여러분이 대학교 때의 어, 이야기거리들 중에서 꼭 놓치지 말고 여러분의 매력들을 다 넣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 하나만으로도 좀 질문이 나와요. 네, 결국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고 면접관이 질문을 많이 하고 싶게 만드는 이력서일수록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잘 써주시고요. 자격사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운전면허증 너무 얕잡아 보시는 부분이 있는데 방송국에서 운전면허는 기동력의 상징입니다. 운전면허 있으면 기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나운서 학원을 다녔다는 것들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 아주 멍청한 일입니다. 비싼 돈 내고 전문가 과정을 거쳤는데 그걸 쓰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히 이력서에 이걸 썼다면 우리가 심사위원들이 바라보는 거는 뭐냐면 전문 교육을 받았겠구나 이렇게 상상할 수 있거든요. 훨씬 더 실력이 있어 보일 거라는 선입견이 들겠죠. 그 대신 그냥 쓰지 마시고 정확하게 아나운서 스피치, 방송 전문가반 수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쓸 것 없으면요. 이론란은 공란으로 만들지 마시고 삭제해 주세요. 그래서 허투루 나가는 란이 없도록 써주시고요. 어학 성적과 관련된 부분 제 생각에는요. 뭐 3개 국어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뭐 토익 성적이라든지 뭐 이 정도가 있지 않을까? 나머지 부분은요. 공란은 삭제해 주세요. 예. 그래야지 아까 방금 전 페이지에서 보여줬던 부분을 좀 더 쓸 수가 있겠죠.
병역과 관련된 부분은 여성은 해당이 되지 않을 거니까 아마 그냥 공란으로 두시면 되고요. 이것은 기본 틀이기 때문에 요걸 삭제하는 것은 좀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틀은 유지하시고 보온 장애도 유지는 하시되 요 어학 성적 정도는 뭐 안 쓸 거면 삭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가족 관계 같은 경우도 맞춰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정리해 볼게요. 이력서는 무조건 한 페이지로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면접관이 볼 때는 사실 그 짧은 면접 시간 안에서 한눈에 보이는 것이 이력서예요. 이 한눈에 한 페이지에 여러분이 다 잘 여러분의 인생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사진이 가장 중요해요. 예, 실물보다 500배 잘 나온 것으로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낯서네요. 예, 제가 아나운서 시험 볼 때의 사진입니다. 예, 실물보다 500배 잘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강창진 선생님은 이 얼굴보다 500배 못생겼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두 번째, 울산 등의 연고가 있는 분들은 강조할 것. 예, 지역 방송사의 특수를 좀 누려보시는 것도 좋아요. 연고가 없는 분들은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어차피 최종에 합격한 분들 중에서는요, 연고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하지만 있는 분들은 강조할 것. 경력과 기타 활동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요 경력, 요런 부분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이때 매력을 충분히 발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력은 시간적 역순으로 최근부터 과거로. 원본의 큰 틀은 유지하되 여러분이 유리하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말씀드렸죠? 공란을 많이 만드는 것은 정말 멍청한 일입니다. 공란은 없애버리고 또 내가 더 쓰고 싶은 칸을 늘려주시는 것이 이렇게 웹상으로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로 제출하는 그런 이력서를 제공할 때의 여러분 혜택입니다. 다만 큰 틀에서 심사위원이 보기에 많이 훼손됐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원본을 유지해 주시는 것은 중요해요. 자기소개서 작성을 할 때는 A4 용지 2매라고 썼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뭘 써야 될지 막연하기 쉽죠. 큰 틀에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 자유롭게 써. 면접 때 질문할 테니까.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전에 여러분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어, 하고 싶은 이야기부터 먼저 모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보면 여러분의 대학 생활에서 가장 큰 이벤트들, 경력들은 여러분 머릿속에 바로 떠오릅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지금 막 쓰는 것보다는요. 그때의 그 폴더, 그때의 사진, 그때의 장면들, 자료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훑어보고 검토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도 인턴 기자를 했던 경험들의 그 기사, 그때의 사진들 다시 보면 기록이 내가 예전을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경험은요,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자신의 이야기부터 좀 모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 면접장에 가면은 면접관이 2년 전에 경험을 물을 때 마치 어제 경험한 것처럼 생생하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하고 싶은 이야기부터 한번 모아보시는 것들, 그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항목에 맞춰서 내용을 배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항목에 나의 이야기가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배열을 하시는 건데요. 어떤 친구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군대 장교 출신인데 지원 동기에도 군대 장교 시절 이야기를 넣고 장점 때도 군대 장교 시절의 리더십을 넣고 계속 그 한 가지 사례를 계속 활용하는 것은 그만큼 다른 이야기를 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겹치지 않도록 배열하는 것들도 중요해요. 그리고 역시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면접 준비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용 자료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아, 면접관이 이 부분을 읽을 때 이런 질문을 하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답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항목이 가장 좋을까? 여러분, 자기소개서는요, 이 에세이라든지 아주 멋진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읽는 심사위원들은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파악하기 위한 글이에요. 그러면 가장 가독성이 높은 형식이 좋습니다. 가장 익숙한 항목으로 작성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멋지게 쓰시기보다는 가장 익숙한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원 동기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장점 및 특징, 입사 후 포부 이 세 가지 항목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지원 동기 때는 어떤 것들을 써보시면 좋을 것이냐면요. 이 Why에 대한 질문이에요. 왜 우리 방송국에 지원하는가? 지역 연고가 있거나 뭐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겠죠. 특별히 울산 방송과 관련된 부분에 뭐 연관성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왜 아나운서에 지원하는가와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여러분 두루뭉술한 형용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 사례는 나만의 것일 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어, TV를 보다가 아나운서의 꿈을 꿨다. 이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써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나의 장점 및 특징인데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의 장점, 특징, 경험, 경력을 기술해 주세요. 역시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 뭐 국토대장정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 과정을 설명하고 거기서 배운 점들, 익힌 점들, 혹은 저는 대학교 학내 홍보 도우미를 하면서 홍보 도우미 했던 이야기들, 거기에서 여러분이 배운 점들, 능력들, 혹은 뭐 교환 학생을 갔다 왔다라든지, 혹은 대학생 인턴 기자를 했더라든지, 학생 리포터를 했다라든지,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고요. 방송 경험이 아니더라도 재밌는 것들이 있으면 충분히 써볼 만합니다. 뭐 아르바이트를 뭐 20개를 넘게 했다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공연을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좋아요. 입사 후 포부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추상적인 질문일수록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포부라는 게 추상적이잖아요. 아나운서로서의 포부는 뭐 UBC를 경영하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나운서는 당연히 여러분의 장점과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언급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친화력 있게 울산에서 잘 적응해서 방송 잘 하겠다라는 것들로 결론을 내려주시면 돼요. 왜냐하면요. 심사위원들의 심사 포인트 자체가 울산에서 누가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은지, 또 울산에 대해서 누가 잘 알고, 누가 울산 방송이 정말 들어오고 싶은지, 이런 것들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울산 UBC 방송국 프로그램을 한번 뒤져봐야겠죠. 내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뭔지. 그리고 지금 울산 방송의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주면 그만큼 이 친구가 울산 방송에 대해서 한 번쯤은 검색을 해봤구나 정성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울산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뭐 울산 연고인 사람은 울산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뭐 외신이라든지 외국인 감독 인터뷰 등을 진행할 수 있다라든지, 혹은 국악 전공인 사람들은 국악 만학을 진행하고 싶다 등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걸로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작성 시의 형식이에요. 자신만의 이야기를 작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자기소개서 작성해 놓고요. 그 복사 붙여넣기해서 다른 사람 이력서에 쓸 수 있다라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면접관은 흔한 이야기들은 질문하지 않고요.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넣어줍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자기소개서 첨삭을 할 때 포인트를 짚어드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이론 강의가 아니라 진짜 첨삭과 수정은 제가 여러분의 이력서를 한 명 한 명씩 보면서 요 이야기는 조금 무난하다. 요거는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이런 때 여러분이 자기소개서가 좀 완성되는 과정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도 이런 방향성에선 제가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요. 형용사 남발하는 것보다는요. 정말 명사, 사건과 사례 중심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 양쪽이 다 둘 다 글자가 양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대화가 많은 다정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라는 말보다는요. 저희 집은 매일 저녁 식사 후에 1시간 온 가족 수다 타임이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서로 얘기 나누고 자 이렇게 중요한 것은 면접관이 봤을 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표현들, 실제 사건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요. 저는 예를 들면 저는 뭐 사교력이 좋습니다. 이거를 누가 믿겠어요? 사교력이 좋은 근거를 대야겠죠. 뭐 지금 전화번호부에 뭐 연락처가 1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뭐 몇 명과 연락합니다. SNS에 팔로워가 몇 명입니다. 뭐 이런 수치가 나오거나 상황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자기소개서에서는 이렇게 좋은 말만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구체적인 사례, 명사 중심으로 써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중복된 언급은 좀 자제해 주세요. 그래서 핵심 경력을 여기저기서 너무 쓰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의 다른 소중한 경험들을 쓸 공간이 없어집니다. 골고루 배열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는요. 이 여러분이 면접관이 여러분의 이력서를 뭐 전날 뭐 꼼꼼하게 읽고 예습해 오지 않습니다. 면접을 보는 순간순간에 빠르게 속독하면서 질문도 해요. 그래서 한눈에 보여지기 위해서는요. 깨알같이 쓰는 것보다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헤드라인을 작성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항목이 이렇게 있으면 먼저 제목에 캔버스의 낭만과 멋, 방송국 아나운서로 이야기하다. 라고 쓰면 그 다음에는 저는 대학교 방송국에서 3년간 아나운서로 활동했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나누면 이 친구가 이렇게 대학 방송국 출신이구나. 만약에 이 문장이 없으면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여기 뭐 2번에 여러분이 경험 경력이라고 쓰면 거기에 헤드라인 쓰고 깨알같이 쓰고 줄바꿔 쓰기 한 다음에 헤드라인 쓰고 깨알같이 쓰고 이렇게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띄어쓰기와 줄바꿔 쓰기를 적절히 구사를 해서 가독성이 높게 만들어 주세요. A4 용지 2장의 공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가독성이 높게 작성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너무 글자가 쓰고 싶은 말이 많아서 폰트를 9로 줄여도 될까요? 아니에요. 폰트는 10 이상으로 크게 써주시고요. 길게 쓴다고 해서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A4 2장에 여러분의 이야기가 골고루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실제 첨삭하면서 쓸데없는 이야기들, 사설, 뭐 이런 쓸데없는 문장들은 제가 다 걷어내 주거든요. 여러분이 보시면서 너무 이 이야기들이 장황하게 늘어지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게 길게 써두는 것들은 충분히 줄여 놓으시면 이렇게 충분히 줄바꿔 쓰기와 띄어쓰기 헤드라인을 통해서 가독성 높게 여러분을 답변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무난한 자기소개서 항목은요. 지원 동기, 성장 배경, 혹은 학창 시절, 사회 경험, 입사 포부 이런 것들 있을 거고요. 아니면 좀 더 간단하게 쓰고 싶다 하면 지원 동기 혹은 장점 및 특징, 입사 후 포부 그 안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을 잘 작성을 해 보시면 될 겁니다. 이어서 30초 자기소개 멘트 코칭을 해볼게요. 30초 자기소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요. 먼저 면접관의 입장에서 30초 자기소개 동영상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외모입니다. 영상을 뭐 앱을 써서 보정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뭐냐면 조명. 여러분 조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명 감독이 있는 이유도 이 조명을 어떻게 쏴주느냐에 따라서 내 인상이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명, 또 앵글을 어떻게 잡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진행자의 표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25일에 네이버에 있는 아주 쾌적한 스튜디오에서 그 영상을 촬영할 때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이 스마트폰 안에서의 한 제한된 조건 안에서 우리가 갖출 수 있는 최고의 이 환경에서 촬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에다가 프롬프터까지 제공을 해주면
굳이 땅으로 원고를 보지 않고 화면만 보면서도 충분히 편안하게 진행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 음성이에요. 아나운서 음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울림이 있고 안정된 음색, 그리고 정확한 발음. 그래서 제가 30초 자기소개 동영상 멘트를 첨삭해 줄 때, 어, 학생들에게, 이 단어를 너는 발음도 안 되는데 이 단어를 왜 계속 넣고 있지? 이렇게 해서 안 되는 발음들은 다 바꿔줘요. 혹은 쉽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0초 안에서 여러분의 장점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외모와 음성적인 부분, 내용은 사실상 덜 중요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면접관이 30초 영상을 몇 개를 볼까요? 수백 개를 보겠죠. 그러면 그 멘트 30초 안에 몇 마디 말을 길게 못 합니다. 30초 멘트에 감동해서 뽑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30초 멘트를 뭐를 적을까를 고민하고 있었죠? 여러분은 심사위원들이 집중적으로 보는 것에 신경을 안 쓰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뭘까요? 오히려 내용보다는요, 자연스럽게 말하듯이 표현하고 있는 그 음성과 외모를 본다라는 거예요. 30초 안에 그러니까 다양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강창진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내가 있었던 경력들을 쭉 얘기하면서 나중에 울산과 관련된 방송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또 다양한 구성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내용을 너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딱딱하게 읽지 않도록 원고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드리는 방식은요. 아주 이런 생방송 투데이 같은 MC, 가장 무난한 대화하는 느낌으로 원고를 써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표하듯이 외운 것을 출력하듯이 말하는 순간 매력은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적절한 고갯짓과 제스처, 미소, 카메라 아이 컨택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촬영할 그 순간에 코칭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전에 원고를 받고 수정을 해준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촬영을 하는 그 순간에도 제가 같이 읽어주고 같이 고개 끄덕여주면서 할 때 보통 학생들이 그 순간 살짝 실력이 확 올라갑니다. 어차피 영상으로 남는 것은 딱 그 순간을 포착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번 진행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울산 방송 UBC 영상 촬영이 진행돼요. 아조사 카페 공지란을 참고해 보시고 아쉽게도 제가 8명 정도로만 한정을 합니다. 스튜디오 대관과 제가 실제로 꼼꼼하게 청삭할 수 있는 인원은 이 정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력서 자기소개서 첨삭해드리고 30초 자기소개 멘트 첨삭하고 실제 영상 촬영할 때는 제대로 된 프롬프터를 설치하고 그리고 좋은 앵글 화면에서 제대로 한번 작성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제대로 한번 울산 방송을 도전해보고 싶다. 혹은 이전에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한 번도 첨삭을 안 받아봤다. 혹은 제대로 한번 공채 준비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서 같이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와 함께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2월에 아도사 클래스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음, 찍어내듯이 배출이 아니라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으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는 이제 꿈꾸고 도전하고 나누는 것들 그런 잘된 학생들의 특징이요. 해막다, 또 행한다, 나눈다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을 모여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도전 아나운서 공채 합격하기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체계적이고 정확한 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후회하시는 분들 있죠. 나이가 들어서 후회할 것 같은 분들을 한번
열심히 저와 함께 해보실 분들은 2월에 개강반 도전해 보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도사 카페에 메인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멋진 이력서와 영상으로 최종 합격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